어떻게 이 단단한 소금땅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소금이 솟아오른 것인지 자연의 신비는 끝이 없나 봅니다. 지평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떻게 소금이니까 또 지평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다냐? 바다도 아니고 소금밭이 소금 사막이죠. 소금 사막. 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되게 신기한 곳이죠. 바다보다 무려 120m나 밑에 위치한 이곳엔 홍해로부터 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한낮의 최고 온도가 63도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이 땅은 그 바닷물을 금세 두꺼운 소금층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은 불순물과 소금이 이런 색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이거 소금이야. 펴면 펼수록 안에는 하얀 소금이 나오네. 호기심에 맛을 봤습니다. 아, 짜다. 소금. 근데 다르게 보면 이게 육각형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특이하게 모양을 갖고 있어요. 달로 지역엔 소금 평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화산 분화구를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1926년에) 있었던 폭발은 30m 넓이의 분화구를 만들었고 이것이 달로에 생긴 마지막 변화였다고 합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 풍광은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소금물과 유황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질들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Very nice. Good. 분화구 액체의 성분이기도 한 소금과 유황, 그리고 화산 폭발과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광물질, 그리고 홍해의 반복적인 역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인 지형과 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연현상이 남긴 물질들은 달로 특유의 소금 크리스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단해. 지구의 환경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풍광. 마치 어느 외계 행성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분화구 주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색깔의 간헐천들이 눈에 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뭘지 제가 한번 떠봐야겠어요. 현지인들 말대로 정말 기름이 끓고 있는 것일까요? 분화구 가장자리에도 소금 크리스탈 결정들이 보입니다. 오, 따뜻해. 기름이야, 기름. 기름이야, 기름. 매끈매끈해. 분화구의 액체와 병에 담은 액체의 색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붉은색인데 떠보니까 또 이렇게 오란색이네. 끝에 이렇게 노랗게 튀긴 무슨 마술쇼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물 안에 기름이에요. 기름기. 어떤 냄새가 나요? 냄새는 별로 안 나네. 냄새는 안 나고 매끈매끈해. 이야, 참 신기한 거 같아요.
반유목민인 아파르족은 이걸 가져다가 낙타를 씻길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자연의 오묘한 신비, 그것이 이 분화구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다나킬에 들어와서 두 번째 보는 시체. 현지인들은 분화구 액체를 물인 줄 알고 마시다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가 산다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새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곳이에요. 사실 달로엔 이해가 안 가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로의 또 다른 지형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이 갈라진 이 지대와 맞닿은 곳은 완만한 형태로 솟아있습니다. 50m 높이의 이 지형은 바로 달로의 산입니다. 이 산은 땅 아래의 현무암질 마그마의 침범으로 생긴 지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달로의 또 다른 풍광이 마음을 잡습니다. 짙은 갈색에서 연노란색까지 다양한 빛깔의 지형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다른 외계 혁성에 도착한 느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태양에서 쏟아지는 직사광선으로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풍광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유황소금 기둥, 이곳이 달로산의 명물 중 명물이라고 합니다. 유황소금 기둥은 시기에 따라 녹색에서 노란색, 붉은색 등으로 색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자연이 주는 이 신비의 컬러가 너무 환상적이네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옛날에 화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보면 불불 끓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유황 냄새도 되게 진하게 나고, 이거 정말 이거 물감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색. 너무 환상적인 곳이네요. 이거 보려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대자연이 낳은 걸작품들에 심취해 있는 동안 한켠에선 제작진 중 한 명이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다. 도저히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풍광을 만들어낸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45도 정도였던 수온주는 이제 무려 50도를 육박했습니다. 그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르족이 걱정스레 응급조치를 취해주었지만 일단 찍었으니까. 우리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실 인지를 늦게 했다 뿐이지 저를 포함한 제작 스태프 모두는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덥죠?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더울 줄 몰랐네. 뜨겁네요.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 어떻게 물을 이렇게 많이 사나 했더니 이해가 되네. 한 여기 한 온도가 지금 한 40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45도는 되지 않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니까는,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하니까는, 야, 저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이 습하진 않은데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면 조금 난 거. 밖에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딱 그나마
그래서 차 안에 있으면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바람이 뜨거워서 아유, 그래도 뭐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상 최고의 풍광을 본 대가인 듯 싶습니다. 절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이곳의 태양도 결국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현실은 언젠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대부분은 기억 저편으로 그중 좋은 것들만 추억으로 남습니다. 탈수 증상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자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아우 또 얼마나요? 아유 얼큰한 거 먹으니까 살겠네 그래도. 드세요. 비상식량으로 챙겨간 라면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밤새 더위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휴, 아내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밖에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아, 이제 한숨도 못 잔 것 같아. 아, 6시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다나킬의 아침은 그렇게 강행군으로 시작됐습니다. 소금 광부들이 일을 하고 카라반들이 아셀레우스에 머무는 것은 오전 11시까지. 늑장을 피우면 이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하루를 더 지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소금을 캐는 광부들과 카라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솔트 캐러반을 만났습니다. 아, 여기 올라오고 그렇게 드넓게 펼쳐진 소금 사막, 작업이 한창인 소금 광부들, 소금을 사러 온 카라반들.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촬영 세트장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셔터를 누를 순간만 정하면 됩니다. 설마 이렇게 흙으로 뒤덮인 소금 덩어리를 생산하나 싶었는데 역시 그건 저의 기우였습니다. 흙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손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누런 흙이 벗겨지면서 새하얀 소금이 속살을 보입니다. 이걸 떼어내갖고 이런 식으로 다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벽돌처럼 다듬어갖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겹이 다 여기는 많이 까낸 것 같고 이쪽은 다 이렇게 이만큼 두께가 있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까내는 거예요. 까내는 거, 떼어내는 거지. 달로의 소금 평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밑에도 소금이에요. 밑에도. 이제 소금인데 겹이 있는 것 같아. 겹이 층이 있어갖고 여기를 떼어내고 밑에는 또 되겠지. 여기도 소금인 것 같아. 이 뜨거운 이 태양을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작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홍해의 바닷물에 반복적으로 침수되면서 소금층이 일정하게 분리된 것입니다. 인상들이 살로마 살롬. 지독하게 뜨겁지만 반면 경이로운 자연 속에 깃들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먼저 몸으로 친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나킬 소금 사막에선 소금을 캐는 게 아니라 떼어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떼어내나 싶었는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 뿐이죠. 그래서 미약 하나마 일손을 보탰습니다. 소금판을 떼어내기 위해 전 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소금판이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니 그 성취감이 쏠쏠합니다. 소금판을 떼어내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젖 먹던 힘까지 동원했는데 소금판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 위로 쏟아지는 태양열과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힘을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 둘. 너무 커서 포기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소금땅을 향해 도끼를 휘두릅니다. 이렇게 옆면을 갈라놓으면 훨씬 쉽게 소금판을 뜯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금판이 잘게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 둘. 으쌰, 다시 한번 지렛대를 들고 모여 섭니다. 으쌰. 하나, 둘. 으쌰. 역시나 좀 전과 달리 떼어내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문득 이 드넓은 땅에 소금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생각하니 소금 사막은 이들에게 있어 화수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힘들다. 다나킬에 쌓여 있는 소금은 현재 모두 112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금판이 조금씩 들썩이기만 할 뿐 떼어지지는 않습니다. 으쌰. 또 도끼질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아, 이거? 설마 그 도끼를 제게 건넬 줄은 몰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예. 내 도끼질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구만 또. 사나이 자존심에 물러설 수는 없겠죠. 소금판을 향해 힘껏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소금판은 무척이나 단단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에서 도끼질을 하다니 오늘은 정말 일복 터진 날입니다. 이 친구들 걱정스러워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도끼질하느라 빨개진 손을 가지고 놀립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도끼를 많이 했어. 그지만 이젠 소금 덩어리를 크기에 맞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 다듬으면 됩니다. 저도 소금 덩어리 다듬기에 나섰습니다. 혹여 실패할까 짜투리 소금으로 말입니다. 손도끼로 소금을 다듬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going to home. 비록 작은 소금이지만 나름대로는 할만한데 문제는 이 더위만 견디면은 숙달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끼질 이후 친근해진 아파르족 소금 광부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프린터로 바로 인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여행을 다니면서 카메라와 프린터기를 같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알리, 원 페이퍼, 원 비르, 오케이? 사진 한 장엔 그들에 대한 제 마음과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함께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하나씩 찍어줘야겠다. 이 사진들은 그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언제 찍었는지 몰라. 사진을 찍어준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걸 보는 것은 행복입니다.
제가 여행을 그만둘 수 없는 건 그 행복에 중독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I got you now and I just wanna show you how to play. Goosebumps on your body, guide the way. I wanna go. 사진의 제목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땡큐. 이제 소금 덩어리들을 팔고 카라반이 몰고 온 낙타와 당나귀 등의 소금 덩어리들을 올려야 할 시간. 바빠질 그들에게 미리 이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이바이. 일주일 걸려 이곳에 도착한 카라반은 또 같은 시간, 같은 거리를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는 동안 소금이 깨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것도 소금 광부들의 몫입니다. 4.5kg 나가는 소금 한 덩어리의 현지 가격은 4비르, 우리 돈으로 500원 꼴입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소금량은 16개에서 20개라고 하는데 낙타 한 마리엔 7비르의 세금을, 당나귀 한 마리엔 5비르의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아파르족이 아닐 경우엔 그 2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황량하지만 소금이 있기에 아파르족은 다나키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지랑이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소금 카라반. 뜨겁고 황량한 땅, 다나킬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의 무리에 합류해보고 싶은 욕심. 제가 건넨 물은 그 욕심을 쉽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나킬의 또 아름다운 풍광 중 하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뜨거운 길을 일주일이나 걸어서 소금 사막까지 왔다가 곧바로 되돌아가는 카라반. 적어도 70kg 이상의 소금 덩어리를 짊어졌을 낙타의 걸음걸이는 우아함 그 자체입니다. 함께 걷는 동안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과 뜨겁게 올라오는 지열이 온몸을 휩쌉니다. 어디를 봐도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아파르족과 이 길을 오가는 카라반들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더는 카라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죽어있는 또 다른 낙타의 시체가 제 발길을 돌려 세웁니다. 저 더위에 저거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게 정말 이렇게 적응이 안 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해도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열과 하늘에서 내리치는 열과 장난이 아니에요. 좀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렇게 산다는 거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불끈불끈 들어요. 아직은 걸을만 하세요? 힘들어요. 젊은 아내는 집을 나섭니다. 계곡까지 2km, 왕복 1시간입니다. 겨울엔 날이 춥고 길이 험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강물이 꽁꽁 얼면 멀리 하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مشاشة دير ساكن يوك خيشن يوك سكرناس 20kg 가득 채운 물통을 지고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يوك شارار ساكيوندن رارس تبير بوديوندن ورا فاملي مي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네 어머니와 닮았습니다. 오래전 인근 훈자 왕국의 죄인들이 유배를 왔던 심샬 마을. 한 번 가면 올 수 없다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지금 이 집이 제 눈엔 다 옛날 집 같은데 이게 또 옛날 양식을 그대로 갖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좀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과거 조상들이 살던 흙집을 세간살이 그대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민속촌 같은 곳인데요. 저 보기 여기 이거는 지금 우리 그 면이나 옛날에 그 저 광목 자듯이 우리 거와 비슷하네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마을을 개척한 선조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हाँ इसको जो है पीस से बनाते थे हम उसको पीस के थे ना चमड़ा में नहीं अच्छा एम एस पीसते पीसते 아살라알레쿰. 어이. 아살라알레쿰. 열렬한 환호 속에 도착한 마을 학교입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 다 함께 공부하는 곳인데요. 꽃 같은 청춘을 만나니 저도 괜히 기분이 들떴습니다. 마침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경청하는 아이들 뒤로 저를 발견하신 선생님이 인사를 청해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돌아봤는데 전부 다 그 남학생들밖에 없거든요. 여기 왜 남학생들밖에 없어요? 여학생은 없어요? गवर्नमेंट ने ये सिस्टम ज़िर की ये में बॉयज स्कूल रुसेसी ज़िर की जायच मुख्तलिफ खेल बखेलता 예. हाँ हदायनी ज़िर की दराबी सकानन क्योंकि स्कूल अभी फिलहाल बंद है अच्छा अभी नहीं हाँ डीजे 뭐 애들 뭐 한다고 줄다리기 한다고 해서 막 몸 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마을 청년들까지 합세해 줄다리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줄이 얇은데 손에 쥐어지기나 할까요? 자, 드디어 경기 시작. 아하, 어깨에 매서 잡아당기는군요.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데요. 지켜보던 이들도 애가 탑니다. 다들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응원전이 치열합니다. 드디어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최선을 다한 명승부에 모두들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는데요. 네, 여기. 알았어.
새로운 선수 등장이요. Try Tarak. Chantabas Sandi Gire Park. 예, 예.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아이쿠, 다들 힘이 보통 아닙니다. 이러다 망신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요. 힘찬 응원 속에 3대3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인근 마을에 전쟁이 나면 심살족이 용병으로 스카웃될 만큼 힘이 셌다는데 그래 보이죠? 해발 고도가 높아가지고요. 숨이 차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네요. 해발 3,000m, 춥고 메마른 파미르 고원에도 배움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갈까 염려하는 어른들도 많았지만 이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답니다. 도시에서 가져온 헌책과 가방을 물려주고 물려주길 수차례. 낡은 책 속에 아이들의 꿈이 자랍니다. 새봄을 기다리듯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심샬 마을을 떠나 국경과 맞닿은 도시 소스트로 향합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의 마지막 도시 소스트. 출입국 관리소가 있고 중국을 넘어온 물자를 트럭에 실어 보내는 곳인데요. 국경이 열리는 시기는 4월부터 10월. 겨울철엔 궂은 날씨 때문에 여행자들이 거의 없어 도시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여기는 지금 소스트 마을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거든요. 이 소스트 마을은 파키스탄의 국경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 무역의 마지막 거점 도시죠. 화려하게 장식된 트럭이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तो लिहाजा बॉर्डर बंद में भी तेरे ड्राइवर तिंग वही मो गांव पंजाब बन जैसे पठान बन वो खन निबन दा वो दा दो मखेन दा कुछ अप्रैल एंड सुम दा फिर दा स्टार्ट में फर्स्ट वीक लो. 이제 봄이 오면 이곳에도 활기가 넘칠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 종착지 훈자라 패스로 달려가는 길.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 세상은 새하얀 눈밭입니다. 설원을 달리는 아이벡스, 야생 염소입니다. 희귀종인데다 겁이 많은 동물이라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았네요. 산턱선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게 되게 귀하게 보네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순수 자연의 세계. 푼제랍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희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소 있고 맹수 한 마리가 사람들을 응시합니다. 히말라야 설원의 최상위 포식자 눈표범인데요. चीज़ पेस साक्षात मुइलेम उद्रेतो और यमर्श 2 साल वस्त तो साक्षात में गोश्त से गवर्नमेंट के नाश मिला वस्त 3 किलो गोश्त 값비싸게 팔리는 모피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밀렵이 성행하면서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이 펼쳐집니다. 요즘 돌포는 눈이 녹고 비가 오는 우기라 산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 하나 서 있기도 힘든 길을 앞서가는 당나귀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죠. हाम्रो विचारमा त कस्तो लाग्छ भनेपछि बाटो चाहिँ अझ पनि राम्रै हुनुपर्छ हैन। अब राम्रो भयो भनेपछि हामीलाई पनि राम्रो हुन्छ नि त। त्यो बाटो राम्रो भइदिएको भए त अस्ति मेरो खचर पनि जान्थेन नि त। अब त्यस्तो भयो भने 3 ठाउँमा खचर गयो हेर्नु तपाईले देख्नु भयो हैन। 돌포에서 산을 오르려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가야 합니다. 그냥 걷기에도 위험한 곳을 제 몸만한 짐을 이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재앙 같은 오지에서 고단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सर के को लाग्यो सर? हामीले अहिले उयो प्रोग्राम बनाउन खोजेको नि। हजुर ल ठिक छ धन्यवाद। कता गाउँको तपाईँ? तपाईँ वहीँ माथि नै हो? जाजरकोटको। जाजरकोटै हो? कति दिनु भयो? त्यहाँ थियो पहिला। अहिले त अलिक धेरै सुधार भइसकेको छ। यो भन्दा पनि एकदम के थिएन टोटल पनि यो मान्छे बनाएको थिएन यस्तो लिस्ट नोट रुखको यस्तो हाँगाबाट जानु पर्थ्यो। पहिला त जङ्गलै जङ्गल थियो बाटो खुले थिएन। यहाँदेखि पहिले पनि आउनुभयो? ए म यहाँदेखि पहिले 5-6-7 वर्ष भइसक्यो। त्यति बेला भन्दा बाटो कस्तो छ? त्यति बेलाको अवस्थामा त बाटो धेरै गम्भीर अवस्था हो नि। बाटो ठिक थिएन, सानो बाटो थियो, घोडा जानै पनि गाह्रो थियो, त्यस्तो थियो।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이게 좋아진 거랍니다. 아, 저분이 웃기네요. 이게 좋은 길이래요. 이거 보세요.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와, 이거 보세요. 사람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길이라고? 험한 길도 아무렇지 않게 걷는 사람들. 그들은 돌포인입니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길이 이어지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기까지 업고 길을 나선 젊은 엄마도 모두 바삐 길을 재촉합니다. 통충하철을 따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중간에서 쓰고 가는데 이분들은 안 쓰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따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비 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지금 비 엄청 많이 오네요. 아, 큰일 났어요.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여정이 더 힘들어졌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덕분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준 거죠. 세 사람은 남매랍니다. दुई तिन दिन उता रुकुमबाट हजुर 2-3 दिन हजुर बाटोमा अब पैसा अब भएपछि ऋणदान तिर्ने अब नभए पढाइमा खर्च गर्ने अब केही भाइहरूलाई पढाउने केही आफू पढ्ने बहिनीलाई पनि पढाउने त्यस्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동생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빚까지 갚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다정을 하고 왔는데 저는 그냥 이게 뭐 산 놀러 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약간 짬표예요. 정말로. 네. 가족을 위해 험한 길을 나선 이들을 보니 풍요에 길들여진 제 생활이 부끄러워집니다. 날이 개이자 여기저기서 비를 피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 좁은 길이 꽉 찼습니다. 잠시 길을 벗어나 쉬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니, 가족이라기보다는 한 마을 사람들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हो नमस्ते के छ दाजु नमस्ते दाजु अनि के गर्दै हो त तपाईँ अब लेकतिर जाँदैछु लेकतिर अनि कताबाट आउनुभएको त अहिले जाजरकोट भगवतीदेखि हजुर 벌써 3년째. 5월이면 그의 가족은 최소한의 옷가지와 한 달치 밀가루를 챙겨 야차 군발을 캐러 옵니다. 와 이게 우리 현지 로티거든요.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밀가루만 있으면 구워서 먹는 빵이거든요. 이거는 네팔어로는 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물어봤는데 이 근처에서 따서 이거를 지금 준비하시는 거래요.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진짜 간단해 보이지만 나물이 진짜 살아있어요. 완전 맛이 짱 맛있어요. 빠르다. 먼 길을 오느라 몸은 힘들지만 2달만 고생하면 6개월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기쁘게 길을 떠납니다. वर्षको एकपटकको यार्चा गम्बालाई हामी प्रायः हामी सबै गाउँले दाजुभाइहरू त्यहाँ सिजनमा पुग्छौँ। सबैभन्दा ठुलो आम्दानी यहाँ उपलब्ध गराउँछौँ हामी। त्यही भएर पनि अब प्रायः अरू त खासै केही छैन, खेतीपाती घोडा खच्चर व्यवसाय छ। खच्चरहरू ढोकानी गर्ने काम गर्छु वर्ष। मैले 50 हजार औसीको तात्तै हो अनि कति पैसा कमाउ त? यस्तै 40 हजार। अहिले यसपालि स्कुटी किन्ने। स्कुटी त छान्दै भनेर त्यसमा फरक छ। अनि कोसँग चढ्ने त? गर्लफ्रेन्डलाई ल त सक्छु। के गरेर पाल्छौ त? त्यसै दोकानमा बसालेर। 힘들게 번 만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쓰고 싶다는 이 녀석. 저보다 어른 같네요. 그 돈은 뭐 한국에 가면 1시간 일하면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돈을 이렇게 이틀, 3일, 4일째 이렇게 엄청 힘든 길을 가면서 위험한 상황에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이거는 자연이 우리한테 그대로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가면서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커피 한 잔 먹었는데 뭐 5,000원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먹잖아요. 이들에게 신의 운총이 깃들길. 나마스테. 시간이 지날수록 해발 고도는 높아지고 길은 더 험해집니다.
메어리즈 수자. 아이고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마음은 어먼길 대장인데 몸이 따르질 않네요. 뒤졌네요. 꼴찌예요. 네. 지금 당나귀랑 다 지나가는데. 다 지나갔어요. 내 친구도 없어졌어요. 진짜. 아까 너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어딘가를 만나겠죠? 이곳에서 길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신기루 같은 거? 산사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설산에 눈이 녹는 데다 비도 많이 와 산의 지형을 바꾸어 놓곤 합니다. 낙석의 위험도 큰데요. 아까는 저기 산사태 났는데 아까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전등 번개 막 벼락을 맞은 거죠. 번개를 맞아가지고 여기로 완전 무너지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껌해요. 이 와중에 우리 외 소년장사 러빈들어 펄펄 날아다닙니다. 다 메고 있는 거 다 빼고 일단 당나귀를 보내고 그 짐을 다시 메고 여기 다 지나가고 싣고 다시 저쪽에서 이제 다시 묶고 다시 보내더라고요. 와 이게 과정이 되게 힘드네요. 당나귀 다리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길을 골라줘야 합니다. 길을 내주느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짐을 달라 क्या? घरैन गर्ने चाहिँ हो अनि के भएको त्यसो गर्दा? यो रोटीको यो 두나이에 있는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틀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एकजना त बस्नु पर्यो म बसेपछि मम्मी जानु पर्यो मम्मी बसेपछि म जानु पर्यो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다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엄청 설레하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거를 돈벌이인데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부모들은 어디 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겪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오호 여기 어떻게 가나. 오 어떻게 가지? 와 큰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 오. 떨어질 것 같아. 오 야야야.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는데요. 역시 돌포인들입니다. 제가 이 길을 제가 넘어왔던 거예요. 저기 위에 보세요. 완전 지금 그냥 이렇게 있어도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위를 봐도 아찔, 아래를 봐도 아찔. 와, 역시 돌포의 길은 대단합니다. 길을 나선 지 벌써 4일째. 저는 여전히 따라가기 바쁩니다. 또 늦었네요. 맨날 미안하네요. 오늘도 아침에 텐트 치는 거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쳐버렸어. 앞으로는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마을에 주방을 빌린 요리팀.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긴 기압이 높아 물이 늦게 끓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정입니다. 각종 채소에서 가공식품까지 보물 창고엔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방장의
솜씨가 더해지니 웬만한 맛집 부럽지 않습니다. Mula salad ya. I got the mula salad. The only dal bhat. 요리팀의 노고 덕에 이 힘든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달밭을 만드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집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니 제가 더 신납니다. 오랜만에 좀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엄청 오래 걷다 오니까 언제 도착하지 이러면서 오는데 저는 엄청 피곤한데 이 친구들은 항상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제대로 하고 있고 똑같이 걸어왔는데도 계속 맞춰 있잖아요. 웃고 있고 뭐 줄까요? 뭐 드릴까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그 피곤한 거, 그 힘든 거를 다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사 허리 씨가 달밭을 일일이 담아 건넵니다.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백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청 간단해요. 네. 오케이, start please. 많이 먹어요. 내내 가는 거. 아니 어디다 했다마니.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먹는 밥. 꿀맛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똑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집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셰프님, 우리 허리다이도 여기 진짜 마음을 담은 것 같대요. 우리 주방장님도 남은 밥까지 싹싹 드십니다. भारी बोक्नुपर्छ एकदम मेहनत गर्नुपर्छ यो भात खान र उगोको लागि एकदम जीवन जिउनलाई नै यत्रो दुःख छ सङ्घर्ष छ हामीले चाहिँ अब केही गर्नको लागि नै अब सबभन्दा ठुलो खानादेखि अरू केही पनि छैन सबभन्दा ठुलो खाना हो खाना भए चाहिँ हामी हिँड्न पनि सक्छौँ मान्छे बाँच्न सक्छौँ 야차군바를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와, 저거 뭐죠? 말도 안 돼요. 저게 길이래요. 지금 저기 우리 애들인 것 같은데 와, 저 어떻게 가겠네. 어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찔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 와. 아우, 너무 무서워. 후. 와, 이거 날아갈 것 같습니다. 3,720까지 왔는데요. 길이 안 끝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드디어 인간에게 곁을 내주기 시작한 네팔 최후의 오지 돌포. 그 속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야차군바를 향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온통 순백의 눈 세상입니다. 눈이 시릴 만큼 아득한 설경인데요. 이제 금방 사하공화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첫 느낌이 코 안이 쎄하게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이 숨도 깊이 쉬지 못하는 게 이 폐까지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짜릿하네요. 남한 면적의 30배가 넘는 사하공화국. 러시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지만 인구는 1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주도인 야쿠츠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데요. 9월부터 5월까지
무려 9달 동안 눈이 내립니다. 한낮 기온 영하 30도. 이 정도면 초겨울 날씨라고 하는데요. 한창 추울 땐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영하 30도. 우리 같으면 거리에 사람이 없을 만큼 추운 날씨지만 야쿠츠크는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생선 가게 좀 보세요. 꽁꽁한 생선을 바게트 빵처럼 세워놨네요. 냉동실 온도가 영하 20도쯤 되는데 바깥 날씨가 더 춥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Рыбу покупаете? Да, хотим рыбу купить. Какую рыбу вам нравится? Чир называется, чир. Чир? Рыба чир. Это ледовитый океан, там далеко на севере. Самолетом только летает. Да?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은 기름이 많고 살도 탄탄해 맛이 좋답니다. Ну, это типа как камень, это. Кушаешь. Сразу кушаешь. Камень это. Ух ты! Собираюсь сюда ехать. Оймикон.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рыбы. Да? Ага. Холодно будет. Да? Замерзнешь, холодно. Не пойдет? Вот так и как она надо одеваться. Такую шапку. Шапка вот такая, да? Да. Желаю вам здоровья. 도대체 얼마나 춥길래 조금 걱정이 됩니다. Желаю вам здоровья. Да. До свидания.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 700여 년. 길고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영하 30도. 피부가 노출되면 10분 만에 동상을 입는 날씨죠. 야쿠츠크 시민들은 모피와 털모자로 중무장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저 멀리 깊고 푸른 바이칼 호수에 털을 잡고 살았던 야쿠트족. 700여 년 전 몽골의 침략을 피해 이곳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눈과 얼음의 땅, 극한의 대지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강과 호수 덕분이었죠. 수많은 크고 작은 하천이 귀한 생명을 키웁니다. 마을 남자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얼어붙은 호수로 향하는데요. 9월 말부터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호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구멍을 내는데요. Сейчас мы стоим на льду. Лед где-то 50 сантиметров. Толщина льда где-то вот, ага. Вот моя рука, вот, допустим, вот. 와, 깜깜 얼었네. Толщина льда. Не, вот так под льдом идет, и здесь как бы у него как бы кармашек идет. Потом вот туда не вот пойдет и вот так вот закроется. Закроет ее, и то, что рыба будет, здесь в кармашке останется. 겨울이 깊어지고 감자와 말린 고기가 바닥이 나면 마을 남자들이 호수로 향합니다. 먼저 기다란 그물을 얼음 구멍 속에 집어넣는데요. U자 모양으로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뚫어 그물에 달린 줄을 잡아당깁니다. 야쿠트인들이 문하라고 부르는 전통 고기잡이죠. Что, тащите надо, да? Да, да.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하는데요. 와, 무겁다. 찌질러. 땀과 입김이 얼어붙어 하얗게 서리가 앉았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자동차까지 동원할 만큼 힘든 작업인데요. 마침내 물고기가 보입니다. 겨울엔 금세 얼어붙기 때문에 통에 옮겨 담지 않고 얼음 위에 던져 놓습니다. 천년 냉장고가 따로 없습니다. 잡자마자 이렇게 바로 얼어버리네요.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집니다. 말을 키우고 사냥을 하며 고기잡이로 살아온 야쿠트족. 눈물나게 매운 바람이 등을 떠밀어도 이 숲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북극에서 불어온 바람이 순백의 눈꽃을 피웠습니다. 눈과 얼음의 땅. 우리는 지금 겨울왕국으로 갑니다. 야쿠츠크를 떠나 장장 16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요. 주변 풍경은 이렇게 눈 덮인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세기 러시아 법전에 죄를 지으면 이곳으로 보내는 형벌이 있었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겠죠. 러시아 영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사하공화국. 땅이 넓어 시간대가 무려 3개나 존재합니다. 오이미야코는 공화국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 모험가와 수영자들이 오갈 뿐 울창한 툰드라 숲 너머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 오이미야콘에 도착했습니다. (1920년대) 사회주의 혁명으로 혼란했던 시절 야쿠트 유목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들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낮 3시 21분인데요.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하루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한 5시간, 길어야 6시간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리를 듣고 급히 나온 분이 계시네요. 함께 온 빼짜이 장인어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жун. Южной Кореи. Корея, да? Как вас зовут? 필립 씨가 가장 기다리던 물건이 있답니다. Почему так много газет вам надо? Ну, Томтор приезжает с опозданием. Да? Поэтому с Якутска привозим свежие газеты. Так много. 신문도 우편물도 받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몸 좀 녹이고 가라고 하셔서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Что такое? Мясо жеребятины, ну, жеребенка. Уши, да. Уши? Да? О, сырое это? Да, сырую. В мороженом виде. Это соль, перец. 어떤 맛일까? 맛은 둘째고 얼마나 딱딱한지요? 이거 얼음덩어리보다 더 단단한데? Do you like meat? вкусно, вкусно. Якутское мороженое, перчик с голубикой. Это ягоды голубика. И с ним смешивают вместе. 이게 야쿠트 아이스크림이랍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돌입니다. Очень вкусная, очень полезная. Конечно, да. Кстати, жиры это. 오이미야콘의 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밤은 또 얼마나 긴지요. 지독한 추위와 어둠을 견뎌야 비로소 새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